그래서 손 모양을 어떻게 두느냐도 명상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일종의 되게 중요한 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찰의 불상들이 손 모양이 서로 다르듯이,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엄지랑 검지를 이렇게 붙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올려놔요. 예.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전신에 기가 흐른다고 하잖아요. 기가 소통을 하는데, 이게 그 왜 우리가 설 때 팔자걸음 걷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팔자걸음을 걷는지 안 걷는지를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 뒤꿈치 신발 뒤쪽이 어떻게 다르냐. 근데 저는 학생 때 되게 좀 지독한 팔자걸음이었어요. 팔자걸음이다 보니까 신발 이 운동 같은 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닳는 되게 심했어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탁탁 치고 걸어가다가 보니까 팔자로. 이제 명상을 하면서 11자 걸음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의식적으로 좀 발을 11자로 이렇게 11자가 되도록 걷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거의 팔자 걸음은 의식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고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화 뒤축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여서 닳지는 않습니다. 근데 손도 마찬가지로 손을 어떻게 드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몸에 이제 사실 이렇게 기가 흐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의 살아있는 일종의 뭐 유기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전신에 이렇게 기가 흘러요. 근데 기가 흐르면 팔자걸음이 안 좋은 이유가, 팔자걸음으로 걷는 게 뭐 신발 뒤축이 많이 닳아서만 안 좋은 게 아니라, 팔자걸음으로 걸을 때 뭐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해 보면 이렇게 기가 밖으로 뻗쳐 나간다고 그래요. 기가 밖으로 이렇게 뻗쳐 나간다. 근데 손도 마찬가지로 손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보다는 살짝 일종의 그 왜 피리침을 달잖아요. 우리가 건물 옥상에 피리침을 다는 건 그 그러니까 벼락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퍼져나가게끔. 그리고 우리가 세탁기 같은 거 사면 그거 하지 않으세요? 접지? 전기가 흐르지 않게, 물과 닿을 때 위험하지 않게. 뭐 굳이 비유를 댄다면 그렇지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붙였을 때 그게 좀 덜해요.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좀 흐르게끔,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좀 약간 흐르게끔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손은 주먹을 쥐었을 때 한번 주먹을 쥐어 보실래요? 주먹을 한번 꽉 쥐어 보세요. 최대한 한번 내가 있는 힘껏 주먹을 쥐었다가 하나, 둘, 셋, 쭉 퍼져나간 느낌이 있죠. 뭔가 갑자기 쫙 퍼져나간 느낌이 있어요. 몸도 그렇지만 이 수지침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 몸이 신체 축소판이죠. 머리, 목, 두 팔, 두 다리, 몸통. 그래서 뭐 여기를 머리가 아플 때 뭐 여기를 자극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손을 하나의 신체 축소판을 놓고 봤을 땐, 음, 무술하는 사람들은 몸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부풀려요. 그러니까 몸을 안쪽으로 이렇게 좀 집어넣어요. 왜 그러냐면 등 쪽에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쓰기 위해서요. 몸을 이렇게 살짝 구부렸을 때, 그러니까 등을 부풀렸을 때, 어, 뒤쪽에 있는 에너지를 앞쪽으로 끌어쓰는 겁니다. 주먹을 쭉 뻗죠. 근데 이렇게 주먹 뻗으면 별로 힘이 없어 보이죠. 맞아도 별로 안 아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칠 때 이렇게 장난치고 하잖아요. 때리는 신용할 때. 근데 응축해서 모았다가 쳤을 때 에너지가 세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심리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표현할 때 쥐고 있으면은 에너지가 집중이 돼요. 그리고 반대로 한여름 지금같이 5월에 화창한 햇빛을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점심 먹고 가끔 이 한강 나가서 산책하고 자전거 탈 때, 너무 요즘같이 날이 너무 좋으면 몸이 저절로 어떻게 돼요? 벤치에 앉아 있거든요, 저는요. 몸이 저절로 이렇게 펼쳐지죠. 이완이 되니까. 그래서 손도 마찬가지로 쥐지 않고 펼쳤을 때 이완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긴장을 하고 있다, 아니면 무언가를 조금 뭔가 이렇게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손을 좀 펴주는 게 좋아요. 명상하실 때. 이렇게 펼쳐 놓는다거나, 예. 이것도 뒤집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이는 게 좋아요.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게, 긴장을 좀 풀어주고 이완했을 때는 이게 손바닥이 하늘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뭔가에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뭐 좀 졸음을 벗어나야겠어. 아니면 뭔가 지금 뭐 화두나, 아니면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뭐 단전에 뭔가 집중해야 될 때는 이렇게 살짝 주먹을 주시는 게 오히려 집중에 편해요. 마치 이 손이 우리 몸을
마치 대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이 집중이 됐을 때 포즈와 이완이 됐을 때 포즈가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러나 그냥 주먹을 쥐는 것보다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살짝 넣고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좋습니다. 요거를 악고라고도 하고 뭐 금강권이라고도 하지만 하기도 하고 악고라고도 해요. 그래서 주먹을 꽉 쥐지는 마시고요. 무리가 되니까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고 살짝 쥐는 동작.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왜 다큐 같은 거 보면 이제 스님들이 참선할 때 손을 이렇게 모으죠.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오른손이 미치고 왼손이 미치다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엄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런데 살짝만 붙이세요. 네, 살짝. 그리고 네, 살짝. 마치 계란 하나를 쥐고 있다는 듯하게 요 안에 손가락과 손가락 이 안에 요 안으로 계란을 하나 지금 쥐고 있다 이런 느낌이 나게.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밀어가지고 이렇게 들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밀어서 솟구치면은 호흡하는 데 지장이 돼요. 명치 끝이 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그냥 포기해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네. 그냥 난 신경 쓰기 싫어. 여기 뭐 엄지손가락끼리 막 뭐 닿느니 안 닿느니 신경 쓰기 싫어하면 그냥 이렇게 포기해서 이렇게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내려놓기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원을 이렇게 악보를 쥐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손 모양을 어떻게 하는 건 보다도 중요한 건요. 명상을 10분 하든 20분 하든 중간에 계속 바꾸지 않는 거. 처음에 마음 먹은 그 포즈로 쭉 저기 하는 거. 우리는 손 모양을 인도말로 무드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드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드라를 수인 이제 한문으로 하면 손숫자에다가 도장인자를 써가지고 수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어떤 표현을 쓰든 간에 중요한 거는 자기가 마음먹은 그 자세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그렇기도 합니다. 요는 또 뭐 이렇게도 하죠. 한쪽 손은 손바닥을 보여주고 한쪽 손은 이렇게 놓고 해서 음향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긴장과 집중과 이완을 반복하기 위해서 그냥 바꿔서 이렇게 반반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뒤집고 막 그러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요는 어떤 손동작을 하든 간에 한번 마음 먹은 그 자세를 계속 쭉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다리가 이제 다리 되게 중요하죠. 저희 책에도 써 있지만 사실은 앉아 있는 자세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러니까 누운 자세, 앉은 자세, 걷는 자세, 뛰는 자세 이렇게 좀 동작을 세분화하다 보면은 하루에 몇 시간씩 주무세요? 평균적으로 주무시는 거네요. 주말에는요? 저희 친척 중, 저희 이모님이 계신데, 저희 이모님이 젊었을 때는 15시간 주말에는. 그래서 화장실 안 가,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오래 누워있으면 화장실 가고 싶지 않나? 누워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한 자세로 똑같이 누워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고역도 그런 고역이 없어요. 허리도 아프죠? 허리도 아프고. 40, 우리가 그 마라토너들 42.195를 뛰잖아요. 뭐, 정확한 기록은 모르지만 3시간 정도 이렇게 3시간을 조금 넘는다? 이렇게 거의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놓고 봤을 때는 3시간을 누워있는 게, 같은 자세로 3시간을 누워있는 게 편할까요? 3시간을 걷거나 뛰는 게 편할까요? 물론 개인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잘 못 누워있는 편이에요. 저는 좀 뒤척이고 이렇게 한 자세를 하는 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마냥 누워서 쉬면 편할 것 같은데 누운 자세라는 것도 불편해요. 여기저기 걸리고 쑤시고. 최근에 어젠가 그젠가 제가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안 눕고 서는 자세로만 일부러 지내봤대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목이 거북목처럼 이렇게 접혀졌대요. 뭐 체중이 조금 빠진 거에는 뭐 그 기사 나오고 그런 기사 왜 쓰는지 별로 영향가 없는데
몇 시간을 2분이야? 24시간이 정확한 게 기억이 안 나. 일부러 계속 하루 종일 볼일도 서서 봤대요. 그 볼일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말고 볼일도 서서 보면서 일부러 서는 기록을 세워봤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력이 누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선 자세, 누운 자세, 이건 그러니까 앉는 자세에 비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자세인데, 앉는 자세가 오히려 더 편해요. 사실 의외로. 앉아 있는 건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서서 3시간, 만약에 3시간까지도 과한데 1시간 동안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시면 그 불침번이나 보초 쓰잖아요. 1시간마다 바꿔줘요. 2시간이구나. 2시간인가 이제 보초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쫄병 때는 이제 고참 되면 2시간이라고 해도 막 딴짓도 하고 막 좀 앉아서 이렇게 여기 헬멧 벗어놓고 걸터 앉아 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뭐 물론 이제 기합 빠진 짓이긴 한데. 근데 쫄병 때는 어때요? 꼼짝없이 서 있어야 하거든요. 고역이에요. 1시간을 총을 메고 서 있는데 엄청 고역이거든요. 근데 앉아서는 1시간 있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앉아있는 자세가 누운 자세, 선 자세, 뭐 뛰는 자세에 비해서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자세를 취하기는 나쁘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상 시간마다 말씀드릴 때 다리 자세를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두 무릎은 수평을 유지하고 두 무릎의 높이는 수평을 유지하고요. 그러니까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이 정확하게 좌우와의 대칭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요, 얼굴을 좌우로 나누면요, 안 맞을 거예요. 한쪽으로 조금 기울었다거나, 뭐, 한쪽이 조금 더 뭐, 어디가 뭐, 좀 더 뭐, 입꼬리가 더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거나, 막 그럴 겁니다. 저는 옛날,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이 한쪽 쌍꺼풀이 없었어요. 호꺼풀이었어요. 한쪽만 있었어요.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고 났더니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 없어지고 계속 지금까지 있어요. 돈 벌었죠. 근데 그때까지 어때요? 대칭을 못 맞췄죠? 우리의 몸은 정확한 대칭은 없어요. 100% 정확하게. 우리의 뭐 내부 장기도요. 심장이 가운데 있지 않죠? 한쪽으로 쏠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왼손잡이에요. 진성 왼손잡이에요. 밥도 왼손으로 먹고 글씨도 왼손으로 써요. 어지간하면 둘 중에 하나는 오른손으로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어른들한테 혼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치중됐겠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어때요? 오른손 쓰실 거 아니에요, 어지간하면. 그럼 어때요? 아무래도 오른쪽이 더 편하고, 그러다 보면 오른쪽이 더 치중돼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방을 이제 한쪽으로 매는 편인데, 이제 왼쪽으로 매다 보니까 제가 봐도 살짝 몸이 살짝 편차가 좀 있어요. 네. 골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편하게 앉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반가부좌를 했을 경우, 한쪽 다리만 올려놨을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제가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에 올려놓으면요, 요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보시기도 수평이 맞죠? 그런데 확실히 오른쪽 다리를 왼쪽으로 올려놓으면요, 그죠? 이게 편차가 확 드러나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랑 비슷할 거예요. 그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분명히 편차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 다리를 더 많이 쓰냐. 선생님 공 차실 때 어느 쪽 다리로 차세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왼발로 차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저는 가뜩이나 개발이에요. 축구 되게 못하거든요. 학생 때 되게 고역이었어요. 축구 못해가지고. 축구 같은 건 아예 뭐 완전 공 가지고 가는 걸 잘 못해요. 젬병이에요. 근데도 그럼에도 왼발로만 공을 차게 돼요. 뭐 뭘 던질 때 야구공 같은 던지실 일이 있으면 뭐로 던지세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쪽으로 주로 던지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죠? 편차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5대5는 없어요. 6대4 정도면 원만하다고 볼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뭐 8대2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 몸은 정확한 대칭을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편차를 줄여가는 노력이죠. 삶이라는 건. 어쨌든 저쨌든 간에 편차를 덜 갖고 앉는 자세는 평좌다. 그냥 내려놓는 거. 왼쪽 다리든 오른쪽 다리든 그대로 한쪽 다리를 최대한 앞으로 붙이고 발뒤꿈치를,
그리고 그 반대발로 그냥 이렇게 덮는 듯하게 내려놓는 자세. 이게 평자라고도 하고 반자라고도 하죠. 두 가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평자는 평평하다. 이게 저울을 뜻하잖아요. 평자가. 반자는 뭐예요? 쟁반, 소반할 때 평평할 반자니까 같은 뜻입니다. 요는 두 무릎이 수평을 유지하게 하는 거. 평평해야 된다는 거고요. 꼬리뼈는 무릎 높이거나 살짝 무릎보다 살짝 올라가는 게 좋다.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 끝에 이렇게 방석을 깔아주는 게 중요하다. 댁에서 명상하실 때는 저는 이제 그냥 벽에 위에 올라가서 하고요. 수건이 있죠. 그 수건 그냥 일반 수건 말고 저 무슨 타월이죠? 샤워 비치 타월인가? 그걸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그냥 고무줄이나 이런 걸로 끈으로 묶어놓고 하면 딱 좋아요. 뭐 저기 꼭 무슨 비싸게 이런 쿠션 사실 필요 없고요. 비치타월을 똘똘똘 좀 감아가지고 끝에를 그냥 끈이나 뭐 이런 걸로 묶으셔가지고 고무줄을 묶어서 그걸로 이렇게 엉덩이 끝에 받치면요. 이 충분히 그 쿠션 역할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방석 쿠션 같은 너무 물렁물렁한 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그냥 다 체중에 그냥 눌려버리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고 살짝 좀 얘도 숨이 죽어가지고 지금 좀 많이 납작해졌는데 좀 도톰하게 딱딱하진 않지만 좀 도톰한 정도가 좋습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만 더 하자면요. 단전 얘기를 다음 주부터 단전 얘기를 좀 드리고 오늘은 자세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책에 제가 뭐라 썼냐면요. 초보자의 경우 5분만 넘어서도 다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자세로 앉다 보면요. 당연히 통증이 생겨요. 근데 재밌는 건요. 무릎에만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몸 다른 데서도 생겨요. 갑자기 어깨가 결린다거나 목이 뻣뻣해진다거나 뭐 허리는 많이 그러기도 하는데 팔꿈치가 막 결린다든가 그래요. 우리 몸의 통증이란 놈이요. 그러니까 만성 통증 말고 명상할 때 하는 한정으로 우리의 통증이 내 몸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계속 온몸을 돌아다녀요. 네, 온몸에 만성적인 통증 외에 병리적인 통증이 아니라 명상을 하다가 어디가 이렇게 결리고 쑤시는 건요. 온몸을 돌아요. 참 요 통증이라는 놈이 묘하거든요. 내 주의를 뺏어요. 내가 뭔가에 집중하는 걸 막아요. 근데 여러분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 선생님이 명상 시간에는 손 모양도 바꾸지 말고 다리 모양도 바꾸지 말라는데 다리가 마비가 되든 말든 한번 버텨볼까?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5분만 넘어도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땐 망설이지 말고 다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행이 아니고 저를 비롯한 여러분은 아직 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티거나 싸우지 마시고 살짝 바꿔주세요. 오히려 다리 모양이나 자세를 바꿀 때 주의 깊게 자신의 통증과 동작을 살펴보는 그 행위가 명상이에요. 참는 게 명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통증이 일어나니까 통증을 위해서 자세를 바꿔야겠다라고 그걸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는 그 행위가 명상이지 통증이 있거나 말거나 나는 끝까지 이 시간은 버텨야지가 명상이 아니에요. 진짜 명상의 관점에서는요. 지금 내가 여기가 다리가 왜 오른쪽 다리가 쑤시는구나. 그러면 자세를 천천히 바꿔줘야지라고 주의 깊게 그걸 쫓아가면서 관찰하는 게 명상이에요. 여러분들 몸을 막 괴롭히고 제가 이 전에 부처님 그 고행 얘기하면서 비유를 들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다루지 마세요. 부처님도 그렇게 안 돼가지고 고행을 끊으시고 죽을 받아 드신 거예요.